안녕하세요. 머니앤스포츠의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감사의 달 그리고 사랑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눠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날에는 희망의 마음을, 어버이날에는 감사의 마음을, 스승의 날에는 존경의 마음을, 그리고 부부의 날에는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사랑을 듬뿍 담은 마음의 선물을 나눈다면 더 뜻깊은 5월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머니앤스포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www.si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아래에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죠. 한경닷컴의 유정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교육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별 전문 인력 확충과 스포츠 기반의 산업 인력 양상을 위해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공모 사업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학은 네. 물론이고 이 스포츠 산업체로 이직이나 전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이 왜 필요한지가 또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그 관계 법령을 좀 살펴보면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정부가 2009년부터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산업체들에서는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마땅히 쓸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두 종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뭐 기획이다, 영업이다, 마케팅이다, 해외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찾거나 또 한 가지 경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스포츠 관련된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한 회사인 것 같으나 네. 막상 그 회사가 찾는 분들은 뭐 이공계나 디자이너나 뭐 이런 해외 무역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애타게 찾는 경우, 이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공모 사업을 실시를 해서 기관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선정 결과가 궁금하네요. 네, 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과 그리고 운영비, 그 정부가 선정한 그 지정기관에 사업비를 내리는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존의 지정기관을 좀 살펴보면요. 전국에 5개 대학교인데요. 경상권에는 동명대, 대구대학교, 전라권의 호남대, 목포대, 경기권의 당국대학교 등이 네.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운영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모두 4개 학교이고요. 그중에 3개는 기존의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던 대학들이고 네. 1개의 신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해보면 이번 선정으로 전국적으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은 호남대, 순천대, 당국대, 동명대 이렇게 모두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6곳의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호남대학교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 스포츠 레저 학과를 중심으로 스포츠 레저 이벤트 전문가 과정과 그리고 스포츠 시설 경영 관리 과정 등을 통해서 5월과 8월, 8월부터 11월까지 이 총 90시간씩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지정기관과 지원 사업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학교가 바로 순천대학교인데요. 순천대학교는 사회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스포츠 산업의 창업 전문가 과정을 개설을 하고 네. 그 지역 특화 산업과 스포츠 관광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각각 96시간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당국대학교는 스포츠 마케팅 과정이나 청년 창업 CEO 과정, 그리고 스포츠 행정과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네. 동명대학교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과정과 피트니스 산업 부분에서 특화된 과정을 만들어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84시간을 과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선정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들이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좀 공통으로 지켜야 할 대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네, 이 선정기관들은 각자 특색에 맞는 이런 스포츠 산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먼저 이제 교육 대상이 누구냐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바로 지역 내에 있는 스포츠 산업체나 스포츠 시설업 이런 부분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같은 이제 재학생들도 포함은 됩니다. 네. 그 특징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서 이 그 대상을 체육 계열로 국한하지는 않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대학들이나 대학원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학과 과정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율을 30% 미만으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은 각 과정당 한 40명 이내, 연간으로 치면 120명 이내로 소수로 해서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교육 과정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지역별 스포츠 산업 수요와 그 기반들, 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져서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이런 실질적인 교육들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육 과목이나 교육 형식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제한은 전혀 두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후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이번 선정 사업의 추진 체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평가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정산하고 감독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아울러 이제 지자체는 해당 기관에게 국비와 같은 비율 1대1 매칭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억이면 같은 비용의 1억. 뭐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지방비 재원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내려주고 정산하고 하는 업무에다가 그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과 개설하는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맡습니다. 교육 운영과 뭐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학교 내에 있는 장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선정된 대학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수행 기간은 올 4월부터 그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한 번에 선정되면 5년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 평가를 거둬서 이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여부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기관 선정 결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별로 스포츠 유망 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고 스포츠 산업이 보다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창우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우 교수가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을 맡은 김창호입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브랜드 하면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해외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브랜드를 글로벌화 시킨다는 거 생각만큼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김창호의 더 리더스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 스포츠 브랜드를 키우신 자이크로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식회사 IM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누보의 최창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이크로. 네. 자이크로는 국내 스포츠 팬들한테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이크로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2012년 3월에 런칭한 대한민국 스포츠 브랜드 자이크로는요. 예. 국내 여성 축구와 유소년 축구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축구 전문 브랜드입니다. 많은 그 스포츠 브랜드들이 성인 중심의 용품을 개발하는 데 반해서 저희 자이크로는 유소년을 전문으로 하고 여성 전문 용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스포츠 브랜드가 유소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는 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시장을 타겟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소년 스포츠가 계속 확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용품 개발은 더디고 여성들 또한 축구인들이 남성 패턴의 유니폼을 입고 운동하는 것에 저희들이 이제 착안을 해서 유소년에 맞는 패턴, 사이즈 스펙, 그리고 여성의 신체적 구조에 맞는 패턴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런칭하면
시장성이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홍보와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브랜드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찾고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들이 디자인과 용품에 있어서 아디다스와 나이키에 준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든다면 예.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크로가 여성 축구나 유소년 축구에 많은 그 기여를 해왔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 MBC 꿈나무 축구 리그의 공식 스폰서로서 올해 3년차 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그 산재해 있는 그 유소년 클럽이나 여성 축구 클럽들을 보면 적정한 재정이라든지 어떤 지원 사업 없이 한 지도자의 어떤 지도 아래서 클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착안해서 저희들이 유소년과 여성 축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런 지역에 있는 클럽들 후원과 파트너십을 같이 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에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해주시죠. 2012년도에 그 아이들과 미래라는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예. 현장을 가보니까 그 학교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많은 어린이들이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을 통해서 부모를 잃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국가의 발전에 그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예. 이 나라 어린이들한테 우리 자이크로가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이 선물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훗날 이 친구들이 말라위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우리 한국에 좋은 우방국이 생기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자이크로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사장님 말씀 듣다 보면은 사업보다는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임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도 하나의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예. 그 지역 사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는 뭔가 어떤 부족함이 결핍이 있는 그런 단체 어떤 개인 지역들의 후원 사업을 통해서 그 능력 있는 주체로서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회사 직원 중에 스포츠 전공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 산업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의지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자이크로를 발전시키고 키워 나가는데 마땅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몇몇을 보면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 사람도 있고 한복 디자인을 했던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농약을 만드는 네, 그런 전혀 다른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 얼마 전에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인 그 밀레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자켓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기업과의 그 콜라보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년 전에 저희들이 그 밀레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같은 업계에 있는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새로운 결국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보다 이종에 있는 어떤 기업들
스포츠가 화장품 시장에 진입한다 또는 화장품 업체가 스포츠 시장에 진입한다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스포츠 이외의 어떤 새로운 마켓까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이크룹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브랜드가 포화된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종 산업 간의 어떤 콜라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스포츠 산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앞으로 스포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그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산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런 쪽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조그만한 중소 브랜드들이 국내 스포츠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만 키울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어떤 그 중소 브랜드를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스포츠 시장 진입을 어느 정도 좀 막는다고 하기보다는 좀 제약을 어느 정도 두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내에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브랜드들, 그 다음 또 여타의 어떤 브랜드들이 역량을 키움에 있어서 뭐 상당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는 게 있다면은 결국은 스포츠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클럽들, 그 제도권에서 손에 가지 않는 그런 클럽들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저희 같은 업체에서도 힘이 닿는 대로 그걸 키워서 또 시장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마케팅을 짠다면 포화된 상태의 어떤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쪽에 계속 무게중심을 가지고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유소년 시장과 여성 시장에서만큼은 아디다스 나이키를 뛰어넘는 자이크루를 만드는 것이 또 저희들의 계획이고 목표고 바람입니다. 부디 그 말씀하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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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순서는 BJ 인사이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을 넘어서 스포츠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직업이죠. 재활 트레이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직 재활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재활 트레이너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재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난 환자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손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손상을 입고 나서 다시 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그 중에 그런 일상생활 복귀할 때의 과정을 저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절 자체에서의 그런 모빌 운동 관절의 운동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상시의 생활보다 더욱더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재활입니다. 지난 소치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컨디셔닝 트레이너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연아 선수 처음 만난 거는 2008년인데 2008년에 저희 병원 처음 내원했을 때 제가 2번 정도 이렇게 좀 다른 파트에서 재활 파트 말고 다른 파트에서 치료를 좀 진행을 했었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또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좀 감사하게 따라갔다 오게 됐습니다.
선택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초이스면.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재활 트레이너가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스포츠 마케팅 쪽에 관심을 있다가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이것저것 좀 많이 접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십도 좀 대행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관심 자체가 운동선수들이 다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하기 전까지 그런 공백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과연 뭘 할까 궁금해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재활이라는 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사람 그렇게 메리트를 좀 느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작한 게 재활 쪽인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는 어떤 분들을 상대로 재활 트레이닝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들 병원인 관계로 주로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즌 후라든지 시즌 중에도 가끔씩 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기 몸 상태 관리를 받기 위해서 몸 상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환자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처음 내원하시면은 일단 원장님이라든지 다른 과장님도 이제 진료를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진료 후에 나머지 처방들 주로 이제 치료가 먼저 우선시 시행이 되고요. 치료 후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통증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이제 복귀하기 전에 재활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그 단계를 끌어올리고 통증도 없애고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하고 나서 이제 현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척추 쪽에 손상들이 많고요. 재활 트레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자기 본인 자체에서의 그런 퀄리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의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능력을 좀 어느 정도 좀 레벨 자체를 좀 업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나왔던 그런 재활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묻히면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들과의 릴레이션십, 환자들의 정확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가정사까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야지 그만큼의 환자들 관심이 있어야지 마음 편안히 저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 트레이너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가장 보람되셨나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복귀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아까도 지금 그 스케치를 하셨던 하신 중에 하나 있어요. 이호연 선수라고 수영하는 이호연 선수라고 아까 검은 옷 입고 운동하는 키 큰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선수는 이제 항상 대회 나가면 1등을 해요. 이번에도 지금 올해 게임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다 이제 1등을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로 저 좋은 기록을 갖기 위해서 1등은 하지만 그래도 또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록 단축을 위한 그런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단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때가 가장 보람되고 그럽니다. 실장님처럼 재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근육학과, 이제 관절 운동학에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어느 근육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게 쓰이는데 어느 근육들이 협응을 해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모션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돼서 관점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무릎만 아프다고 해서 무릎 주변의 관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무릎이 왜 아픈지, 무릎이 다쳤을 때 그런 통증에 대한 기전이라든지 메커니즘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까.
네, 이번에는 공모전 그리고 대외활동 전문 사이트 올콘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김지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회 병무청 전국 어린이 그림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또는 해외의 한인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접수는 오는 5월 23일까지 병무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벅스 서포터즈 10기 모집입니다. 음악 포털 벅스에서는 벅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아티스트와 최신 음악 등 벅스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브랜드를 소개시켜줄 서포터즈를 모집하는데요. 오는 5월 11일까지 벅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꿈꾸는 카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